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교무처장이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태식입니다. 오늘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보고 요령과 후속 조치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사고는 피해 규모에 따라 중대 사고, 일반 사고, 아차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입니다. 일반 사고는 중대 사고보다 경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3일 이상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100만 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된 사고입니다. 단순 연구실 사고는 아차 사고를 포함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구실 책임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사고 유형에 따라서 안전팀, 소방서, 학과 행정팀 등의 사고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안전팀에서 연구실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발생한 사고가 일반 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연구실 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을 보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은 사고라도 숨기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꼭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후속 조치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팀에서 사고 조사를 마친 후 학과 또는 부서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단순 사고와 일반 사고는 학과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중대 사고는 교무처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시정 및 조치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안전팀에서 교내에 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사고 내용을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가 227건에 달합니다. 이 중 60%에 해당하는 137건이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책임자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점검 등 안전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빠른 응급조치와 적절한 사고 보고를 통해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숨기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연구실이 더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보고 방법과 후속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등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어떠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대학원생 등이 큰 화상을 입고 다친 일이 있었죠.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아직 4억이나 남았지만 학교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해자의 아버지가 구제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낡은 시료를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원생 등 4명이 다쳤는데 특히 1명은 온몸의 80%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치료비 9억 원 가운데 대학이 일부를 부담하고 학내 모금도 했지만 남은 치료비만 4억 원. 실험실이 전부 불에 타 화재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학교 과실을 절반만 인정한 겁니다. 현재는 급성 사망은 막은 상태이고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최대 보상액은 5천만 원뿐.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신분이어서 산업재해보험은 가입조차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만 148명에 이를 정도로 사고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9년 12월 모 대학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시 연구실에서 시약을 폐기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임모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모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약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대학에서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교육시설재난보험은 호프만 계산법에 따라 보상액이 산출되어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보험이 아니었기에 치료비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분담을 두고 학교 측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 연구자가 사고 피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요양급여 보상 한도가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실험실 사고 피해의 보상한도 차별 문제를 없애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어떠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교직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법에 따른 교직원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를 말합니다. 사학연금 대상이 아닌 교직원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재보험법 중 학생 연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연구활동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카이스트 내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 정보 등을 지체 없이 안전팀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선번호 0119번으로 전화하여 재난안전 상황실에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사고 보고를 실시한 이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내에 다양한 보험이 있는 것처럼 보험과 관련된 부서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 절차도 다양합니다. 사학연금 대상인 교직원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거나 사학연금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이후 사학연금 공단을 통해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재보험 대상인 교직원이나 학생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신청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이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장학복지팀에 제출합니다. 장학복지팀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안전팀에 우선 제출합니다. 안전팀에서 회계팀을 거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회계팀에 제출합니다. 회계팀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험 적용 대상, 보험 가입 현황, 사고 보상 처리 절차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더 자세한 사항은 카이스트 연구실 사고 보고 및 처리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늘 연구실에서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안전팀으로 지체 없이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관련 절차에 따라 받으시기 바랍니다.